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개혁신당 선대위 공명선거본부장 김정철입니다. 오늘 이제 로이어킹 TV에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선거 관련된 법률, 이런 부분에 궁금하시다는 댓글도 좀 본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부분들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낡은 정치와 또 이 불공정한 권력 게임을 넘어서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개혁의 길 위에 서 있거든요. 우리가 그 선봉에 이준석 후보가 있고, 우리는 그 길을 공정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할 역사적 책무와 의무가 있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명선거본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준석 후보가 어떤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국민의 선택이 왜곡되지 않는 방법은 선거가 공정하고 공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역시 스스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된 법률들을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보고자 오늘 자리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준석 후보는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예비 후보로서의 할 수 있는 선거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당 차원이나 또 저희 캠프 차원에서 충분하게 잘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 뭐 굉장히 좋은 지지율의 성과를 내가고 있다는 점들은 뭐 각각 뉴스를 통해서도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후보자 말고 우리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보통의 유권자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들에 대해서 선거 운동과 같은 행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들어준 지금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쉽게 요약을 해서 핵심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뭐 미성년자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뭐 이런 제한들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거일, 당일 6월 3일을 제외하고는 이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할 점은, 말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뭐 선거를 많이 이렇게 관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마이크를 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개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한다든지 또는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또 역시 금지되어 있고요. 또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박이나 뭐 전기 여객자동차, 열차, 뭐 이런, 또 항공기한, 터미널, 이런 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역시 금지되어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로, 그 외의 것들은 일반적으로 말로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대신 또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송화자와 수신자, 그죠? 수화자 간의 직접 통화 방식으로만 한정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동 송신 장치를 막 대규모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안 돼 있고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새벽까지, 밤 11시부터 다음 새벽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례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 있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 정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5개 집회에 있는 곳에 가서 그 참석한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그렇죠? 집단적으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대면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니 이런 것들은 또 역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개별적으로 하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확성기를 이용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의 자기 어떤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해서 또는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해서 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말을 해서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 지지자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공약이 게재된 피켓을 들거나 뭐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말로 선거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비 후보자를 등록한 그 후보자와 특정인들에 대한 한정된 사람들만 띠를 매거나 피켓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후보는 대구에 내려가서 그렇게 열심히 열렬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하고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개혁신당이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빠르게 경선 절차를 진행하고 조기에 대선을 예측하고 후보를 확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당원들의 염원과 또 국민들의 염원들을 한껏 담아서 지금 이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의 본인의 어떤 능력과 그다음에 본인으로서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와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득함으로써 지금 상당한 그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없는 사례 중으로는 뭐 말로 하게 하고 뭐 대가를 주거나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안 되고요. 또 예비 후보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신의 육성을 녹음하여 전화를 받는 상대방에게 들려주는 행위 이런 것들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내용 중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느니 이것은 다 허용되고 있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이제 문자 외에 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 뭐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대신 여기에 전제 조건은 자동정보통신이라고 해서 대규모로 한꺼번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별도의 예비 후보자로 등록된 후보자와 그 후보자와 관련된 몇 명의 지명된 사람에 한정돼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 합해서 8회를 초과할 수 없게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그 번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등록한, 신고한 한 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서 자동정보통신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지지자분들은 절대로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고 하게 되면 전부 위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거운동에서 잘못이 있게 되면은 그것이 본인에게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지지하는 그 후보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이러한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 절차를 준수하고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 저희 개혁신당이 다른 당과 다른 어떤 가치를 가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정보 수신자가 명시로 수신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것은 허용되지 않겠다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례에서는 자동 동보 통신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용 문자 메시지 발송을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일방적이고 편명적인 행위로서 이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되면은 무차별한 송수신으로 이어지게 되니까 선거 홍보물이 범람하게 되고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문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다만 예비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 동보 통신의 방식으로 할 수가 없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본인이 지주하는데 본인이 공무원이다. 공무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공선법상의 중립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 역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자를 보낼 때 또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이거와 별개로 허위사실 공표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받아서 전송하는 것, 이것도 허용돼서는 안 되겠죠. 이런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거의 공정성을 왜곡하는 굉장히 나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잘 유의해야겠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좀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적 모임의 어떤 대표자가 되실 수 있죠. 내가 어디에 동창회나 뭐 이런 모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대표니까 내가 대표자 명의로 한번 쫙, 우리 지지하는 후보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의 동호회, 모임 뭐 이런 것들에서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금지되어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이메일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는 선거운동입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하는 건 카페나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SNS, 게시판, 대화방 글에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우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단체, 이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또 전자우편을 통해서 음성, 화상, 동영상, 기타 정보 전송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예비 후보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이 다 정해져 있죠. 항상 후보자가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굉장히 제한들이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시고요. 그 점과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후보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 선거운동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을 좀 확대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확대한 이유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 과정의 참여의 기회와 범위가 이거 넓어질수록 충실한 공론의 장을 형성할 수 있고 그것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를 장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지지 또는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지나 반대를 표현한 영상물을 게시하는 것, 이런 것도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팟캐스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출연시키고 그 출연 내용을 녹화물로 제작해서 팟캐스트에 게시하는 행위까지도 허용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넓게 인정하고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자신의 개인 블로그 같은 것들이 있고, 저도 지금 이 영상이 제 개인의 유튜브 채널 아니겠습니까? 그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정당명이나 로고, 뭐 통상적인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까지도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이제 광고를 하는 행위, 특히 돈을 내고 광고하는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어떤 유가로 판매되는 자신의 저서판 전체를 파일로 게시하는 거, 이런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자를 비방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어떤 공개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를 비방에 이르는 허위의 사실은 당연히 게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송하는 것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점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RS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 일방적으로 녹음해가지고 뭐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ARS를 일방적으로 막 보내고 이런 행위들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후보자가 그의 명의를 밝혀서 육성으로 녹음한 투표 참여 권유 메시지를 뭐 ARS 전화를 이용해서 전송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허용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아주 간략하게 쉬운 내용 위주로 일단 후보자가 아닌 우리 일반 지지자들 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중앙선관위의 사례 예시집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각종의 기부 행위의 쟁점이라든지,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문제와 관련된 문제, 허위 사실 공표죄 문제. 이것이 이제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했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런 점도 유의해야 되고, 꼭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는 문제를 떠나서 공정한 선거를 치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고,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좀 재미는 없는데 이런 점들을 뭐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좀 그래도 좀 쉽게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고, 저 역시 지금 선거본부장으로서 공명선거본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후보 캠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어려움이 없이 항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우리 후보를 공격할 때는 저 역시 호위무사로서 나서서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다, 이 정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가 조선제일검이다, 그 이제 검사로서 사람을 찌르는 검이었다면, 저는 사람을 보호하는 검에 있어서는 저 역시 조선제일검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저희 후보를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